여러분, 국가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면요, 연말에 가면 850조에 달할 거라고. 그러면 1인당 국가 부채가 164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야당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가 부채율 40% 넘으면 안 된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40%꼭 유지할 필요 있나 이 말에 그냥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죠. 지금은 40%를 넘어서 45%로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직진. 이게 근거가 왜 근거가? OECD 국가들의 그 국가 부채의 평균을 보니까 109%더라. 100%가 넘더라. 또 OECD가 국제협력 개발기구네. 경제협력 개발기구죠. OECD가 권장하는 거는 60%다. 60%. 네, 국가 부채율이 60%다. 이게 명목 GDP 대비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60% 가도 뭐 이상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국가 부채율이 몇 %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45%가 되건 50%가 되건 60%가 되건 100%가 되건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당이나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뭐 100% 가라죠. 그런데 무디스나 피치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어떻게 보느냐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무디스나 S&P나 피치나 이런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대한민국을 40% 넘었는데 너네 안 좋아.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방을 바꾸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날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대한민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찍어내봤자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 찍어내면 국내에 머물 거고 국내에 머물면 초인플레이션이 나서 결국은 국가가 스태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에 그냥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높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찍어낸다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코로나19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말은 맞는 말인데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준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 이야기해놓고 지금 오늘부터 뿌린다고 그러죠. 오늘부터. 그러면 나머지 부자들은 사실 제가 이게 돈 뿌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뿌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 진작. 그런데 이게 소비 진작이 될 거냐?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것은요. 소비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줬을 때 이들이 100만 원을 다 소비할까요? 8월 31일까지 무조건 소비하라니까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소비를 하되, 그죠? 소비를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긴 소비 안 합니다. 저는 소비 안 한다고 봅니다. 취약계층한테는 거의 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여기는요 오히려 저축해 놓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하니까 일부 소비를 할 거예요. 돈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추가 소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비가. 그러면 내수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부자들에게 10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부자들에게 100만 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들은요 100만 원 소비한다. 그러면 대체 소비를 일어날 겁니다. 안 그래도 소비할 건데 국가가 돈을 주니까 소비하겠다. 대체 소비. 그러면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내수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말입니다. 예.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취약계층 또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여기에다 돈을 줘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돈 쓰는 건 저는 퍼주기 인기 영합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퍼주기는 결국은 국가 재원을 고갈시켜요. 국가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거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하라는 거예요. 기부. 그 기부하면 기부금으로 고용안정기금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정부의 발상치고는 참 웃기죠. 예, 웃깁니다. 제가 봐도. 줬다 뺐잖아요. 줬다 뺐어요. 부자들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요. 국가 부채 계속 늘어나요. 게다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한다. 예, 국민 취업제도 도입한다. 이러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장 보세요.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 했죠. 2차 추경이 얼마 했습니까? 12조 2천억 원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현재 819조예요. 819조. 부채 비율은 41.4%입니다. 41.4%. 예. 상황이 이러니까 자꾸 부채가 늘어나니까 S&P나 무디스나 피치가 어떻게 보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는 피치가 이런 말 했어요. 연말까지 46% 간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거다.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신용등급 전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신용등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부채 비율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면.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3차 추경할 거 아니에요. 3차 추경은 30조 원 안팎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849조 원입니다. 849조 원. 예. 849조 원이면요. 부채 비율이 45%까지 쭉 늘어납니다. 45%까지. 그런데요. 여기에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더 위험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언론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세수 펑크라는 거 어떡할 거예요? 세수 펑크. 예. 지금 법인세 안 거치죠. 예. 소득세 잘 안 거쳐요. 부가세도 안 거쳐요. 다 떨어진다고 해요. 소득세가 조금 늘었다고 해요. 양도소득세가. 그런데 앞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양도소득세, 소득세도 그만큼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세수 펑크가 얼마나 날 거냐? 적어도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예측에 따르면요. 22조에서 30조 날 거다 봅니다. 22조에서 30조.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은 29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못 갈 거다. 부족할 거다. 거기에 22조에서 30조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세수가 부족한 만큼 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최대 46.4%까지도 갈 수 있다. 46.4%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46.4%는 뭐예요? 피치가 말했던 그 46%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피치가 이렇게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디스나 S&P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가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46%가 넘어서니까 말입니다. 이게 원래 46%는 2023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2023년요. 그때가 아마 46.4%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헐 빨리 왔습니다. 3년 빨리 왔습니다. 돈 퍼주게 하고 막 갖다 쓰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되면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내리고 무디스가 내리고 S&P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투자자들이. 저는 투자자들의 어떤 대한민국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면서 돈을 빼는 순간 그때는 박살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자들 적어도 350조 가까이 투자해놨습니다. 대한민국에다가.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들이 빠져나간다고 쳐봐요. 한순간에.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요. 국채를 발행할 때 발행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채 누가 삽니까?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삽니다. 각 나라의 국부펀드가 삽니다. 그러면 이자를 그만큼 더 주면 이자만큼 또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또 비용이.
그래도 국채는 발행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만 회사채는 어떡합니까? 회사채. 회사채는 여러분 만약에 신용등급이 떨어지잖아요. 국가 신용등급이. 그러면 회사채 발행하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의 신용등급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더 많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런지. 저는 저는 재정을 확대한다. 퍼주기는 아니지만 재정을 확대한다. 인정합니다. 찬성해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찬성해요. 예.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된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재원도 없이 프로파간다 그냥 내뱉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그 반증. 예, 그 반증입니다. 저는 경제가 지금처럼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한 표입니다.